안녕하세요.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강재현입니다. 지난 2,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인의 식습관이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2019년 31.3%였던 우리 국민의 아침 식사 결식률이 2020년에는 34.6%로 급증했고 점심 식사 결식률도 8.0%에서 10.5%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출근 제한 등이 불규칙한 식사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가정에서 배달이나 포장 등으로 음식을 섭취한 비율은 15.4%에서 2020년 18.7%로 급증했으며 라면이나 밀키트 등 편의식품을 섭취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35.0%에서 38.5%로 급증했습니다. 외출을 자제함에 따라 나트륨과 지방 과잉 섭취 위험이 있는 외식의 비중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결국 배달과 포장 등으로 가정에서 외식을 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입니다. 상당수의 배달 음식은 나트륨과 지방 함량이 많아 비만과 대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은 대부분 칼로리가 높으며 자극적인 음식이 많아서 계속 자극적인 음식을 찾고 먹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최저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평소보다 많은 양의 음식을 시키게 되는데 이 또한 과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식생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쌀 중심의 바람직한 식습관 유지를 위한 영양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생이나 젊은이들 사이에서 늘어나고 있는 조식, 결식은 다음 끼니의 과식을 유발해서 비만을 유도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간편하고 다양한 아침 식사를 소개하고 홍보와 계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죽은 조리법상 수분량이 많아서 국을 따로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곡류뿐만이 아니라 육류, 어패류, 난류, 채소류, 견과류 등 식성에 따라서 다양한 재료를 넣어도 되는 간단하지만 영양소가 풍부한 식사로서 조식으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쌀을 이용한 밥 중심 식사의 다양화 및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청년층에게까지 매력적인 메뉴 개발은 물론 쌀 가공식품의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후세에 밥 중심 식사가 계승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층이 쌀과 친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식생활에 대한 영양 교육이 있어야만 하는데요. 음식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식 경험을 제공하여 긍정적인 식태도를 가지게 함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으로 식행동의 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어릴 적 식습관이 평생의 식습관과 건강을 좌우하므로 학교 급식에서 밥 중심 식사의 올바른 시행과 영양 교육을 통해서 밥 중심 식사의 장점을 인식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산업화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졌으나 아직도 가정에서의 식생활은 여성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교육은 진학에만 치중되어 있는데요. 학교 교육과정과 가정 내 교육에서도 조리와 같은 생활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지식 습득만이 우선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조리기술이나 식사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게 되므로 자신의 가정에서도 밥 중심 식사가 아닌 간편하게 차릴 수 있는 빵 중심 식사를 선호하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에는 외식 산업이 매우 발달하여 한식의 외식화도 많이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 산업의 발전으로 조리가 필요 없는 다양한 형태의 간편식 상품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생활에 쫓기는 현대인들이 핵가족화, 맞벌이 가정의 증가, 소득 증가와 더불어 식생활에 있어서도 간편화, 다양화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쌀 중심의 한식 식사를 할 수 있는 간편식 식품이 늘어나는 이러한 현상도 쌀 중심의 식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알곡의 뜻 알고 계신가요? 알곡의 사전적 의미는 쭉정이나 잡것이 섞이지 아니한 곡물을 말합니다. 미국, 영국 등 서구 국가에서는 이 알곡을 먹자는 취지의 국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좀 더 많은 알곡 식품을 구매하고 섭취해서 보다 건강하고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도록 하는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알곡 식품재단이 설립되어 알곡 영양 정보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다수의 알곡 식품 관련 연구들을 지원하며 영양학 분야 전문가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인들의 알곡 섭취량을 늘려서 미국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 정부에서는 심장질환, 뇌졸중, 제2형 당뇨병, 대장암의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성인에게 하루 30g 정도의 식이섬유를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인들의 1일 식이섬유 섭취량이 20g에 불과하므로 50% 이상 늘리기 위해서는 알곡 섭취를 늘려야 하는 것이죠. 과거 신품종 쌀 개발은 생산량 증대와 밥맛 향상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최근 쌀 소비가 줄면서 다양한 기능성 쌀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관련 연구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국내에서 개발한 기능성 쌀은 수십 종에 이르는데요. 식용 기능성 쌀로는 키성장 등 어린이 영양에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 라이신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어린이용 기능성 쌀, 또 혈압 조절과 체지방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바라현미,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가바쌀,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유해 활성산소 발생을 억제하는 항산화와 피부 노화 억제 등 효과가 있는 여러 가지 기능성 쌀들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기능성 쌀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도담쌀은 탄수화물이 소화 효소에 의해서 당으로 변환되는 속도와 양이 적기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최종 혈당 수치가 낮아서 당뇨 환자에 좋습니다. 또 도담쌀에는 저항 전분 함량이 일반 쌀보다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저항 전분은 소화 효소에 의해서 소장에서 분해되지 않고 대장에서 미생물에 의해 발효돼서 대장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식이섬유와 같은 프리바이오틱스 건강 소재입니다. 또 지방 흡착, 배출 및 염증 완화, 대장 환경 개선 등의 기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 벼보다 쌀눈이 3배 정도 큰 눈 큰 흑찰은 혈압 조절에 효과가 있는 가바를 비롯해 아미노산, 감마우리자놀, 토코페롤, 루테인, 안토시아닌 등이 풍부합니다. 눈 큰 흑찰 현미에는 혈압 조절에 효과가 있는 가바가 일반 쌀보다 8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눈 큰 흑찰은 동물 그리고 인체 실험 결과 만성적인 대사장애로 인한 내당능 장애 발생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당능 장애는 당뇨의 전 단계로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심혈관계 죽상 동맥경화증 등 여러 질환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대사증후군의 한 항목입니다. 흑진미는 검정 쌀과 붉은 쌀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항산화 활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입니다.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 대표적인 이 항산화 성분은 인체 내의 대사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산화작용을 억제해서 노화 관련 물질 생성을 줄여서 세포 노화를 늦추는 기능을 합니다. 쌀 중심 식생활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건강한 식생활 교육과 학교에서의 교육과 홍보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식품 산업 쪽에서도 바쁜 현대인들이 쌀 중심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반가공 또는 간편식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에서도 알곡 섭취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알곡 섭취 문화의 핵심인 쌀 중심 식사를 우리는 꼭 지켜나가야 하니까요. 감사합니다.